타이가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롭스키가 봤던 백두산은 바로 이 타이가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 명확히 보증해주는 아주 엄청난 기록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백두산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백두산은 타이가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러시아 탐사단의 보고와 그 다음에 이 책을 갖다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반도의 백두산은 가짜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 구한말에 다녀간 외국인들의 기록,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쓴 문집에 보게 되면 백두산은 만년설이 뒤덮여 있고 빙하가 있고 1년 내내 얼음이 있다 그랬어요. 요 백두산은 여름철 되면 다 녹아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 자료에서 뒤쪽 자료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두 번째 자료 4페이지. 그럼 5번 백두산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맨 뒤쪽에서 셋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 그 백두산의 기록 찾으셨습니까? 맨 뒤쪽에서 세 번째 장. 자, 백두산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자, 일본 존 캐번디시가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 1894년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백두산은 사화산이므로 정상이 없다. 그죠? 현 백두산 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분화구는 지금 물로 가득 차 있고 둘레가 수십 마일이라고 써놨어요. 수십 마일. 수십 마일이면 50마일이라고 하면 80km입니다. 지금 현 백두산 분화구는 공식적으로 14.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본 백두산의 모양도 여기 현 반도의 백두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록을 한번 보시죠. 농암직 2번입니다. 농암직 제2권 이현보라는 조선 중기 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쓴 이제 농암직 글에 보게 되면, 자, 그 옛날 숙신국 잊혀진도 세뇌 화살 이곳에서 생산되었지. 아침이라 제필원 앞에 올라와 선역의 장백산 바라보노라. 눈과 얼음 뒤덮인 높은 봉우리. 예? 아득한 옛날부터 변함없다나. 여름에도 겨울에도 얼음이 얼어. 오랑개땅 가득한 북방찬 기운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눈이 가득해서 빙산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현보라는 조선 중기 학자가. 지금 백두산은 여기 뭐 여름에 다 녹아버리는데 무슨 놈의 예? 얼음이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목은시고, 목은 이색 선생입니다. 17권 시. 백발로 조정반열에서 애써 시를 읊노니 유유한 이 신세가 심하도다 쇠하며 장백산 앞에는 사막이 가득하고요. 대명전가에는 잡초가 무성하여라. 자, 이효 중량이고 대명전은 명나라가 아니라요. 태조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정부를 보던 것이 대명궁입니다. 자, 장백산 앞에는 사막이 가득하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백두산이고 여기가 밑에가 장백산인데 이 밑에 다 사막 골판입니다. 이게 여기가 수백 킬로예요. 여기 그냥 가다가는 뼈 앞에서 다 죽고 식수가 없어 죽습니다. 근데 몽고가 여기 있는 몽고가 이걸 지나갔다고요? 이 가짜라는 걸 딱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몽고에 대해서 나중에 다 보증을 하겠지만은 여기 사막지대는 여기가 또 요동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륙조사 카페에다가 윌리엄 샌즈 1900년에 조선 고종의 고문관으로 왔다가 우리 제주도가 여기죠. 제주도에 가서 이재수의 평정한 공로로 프랑스로부터 최고 훈장까지 받았던 윌리엄 샌즈라는 사람이 고종 임금한테 장장님이 만주에서 자꾸 활동을 해서 조선을 왔다 갔다 한다. 여기가 의주입니다. 여기가 청나라고 여기 조선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윌리엄 샌즈가 폐하 아무래도 가서 장장님을 죽이고 와야겠습니다. 왜? 장장님을 안 죽이면은 이쪽에 있는 중국의 오사운동과 같은 불똥이 우리 조선으로 튈 수 있으니 죽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밀명을 내려서 갔다 와라 해서 여기 갑니다. 장장님을 잡으러. 예?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가다가 여기가 안주인데요. 요 안주강을 지나다가 이 모래늪에 빠지는 거예요. 유사. 말이 갑자기 소용없이 푹 꺼져 들어가더라. 그래서 자기는
급히 말머리를 밟고서 튀어나오고 마른 모래 속에 빠져 죽은 거고 그 기록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 평양에 여기 안주가 여기 평양 지나서 이쪽 어디인데 여기 무슨 놈의 모래 사막이 있습니까? 여기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윌리엄 샌즈가 같은 즉 장장님이나 장양이 활동했던 만주라는 것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광대한 이 지역 일본이 차지하려고 했던 데도 여기고 러시아가 탐을 냈던 데도 여기입니다.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이 반도사관뿐만 아니라 만선사관이라 하는데 공부도 똑바로 하셔야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저도 조선이라 그러면 후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시냐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사회시집입니다. 그 서거정 선생의 시문집인데요. 함길도 부원윤 강동년 효문에게 붙이다. 넷째수입니다. 장백산은 높다랗게 푸른 하늘에 우뚝 솟아 산꼭대기에는 6월에도 눈이 겹겹 쌓였으니 어느 때는 한번 휘파람 불며 정상에 올라서 거울처럼 튀없이 말끔한 사해를 내려다볼고 6월달에 눈이 겹겹이 있다. 그죠? 그럼 빙산이라 뜻이니까 현 반도 백두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을 백두산으로 지정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천집입니다. 조선 후기 남구만 선생의 시문집인데 북도로 부임하는 최평사 창대를 전송하다. 북쪽 변방은 멀리 여진의 성과 접하였는데 30년 전에 내 절호를 가지고 부임하였노라. 그 뒤에 5월에도 백두산에는 눈빛이 시름 걷고 사시사철 푸른 바다 파라솔이 사나웠지. 자, 5월에도 여기서도 눈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 사시사철 푸른 바다라는 것은 여기 작게 나옵니다만은 이 압록강이 흘러가는 자해산호가 있습니다. 이거 길이가 200km가 넘습니다. 폭이 40~50km 육박하고 이게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 예전엔 더 컸죠.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서 그런데 그래서 이 문집에서 보는 바로는 백두산이 5월, 6월, 7월 한여름에도 눈이 가득한 빙산이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여기 반도의 백두산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같다가 우리 문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석지탁이라는 스님이 쓴 백두산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백두소남 즉 요동 우북평이다. 백두의 소남 쪽에는 요동 우북평이 있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백두의 소남이면 여기인데 여기 무슨 우북평이 있습니까? 우북평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반도 이쪽 바뀌어진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 백두에서 서남 쪽에 이쪽에 여기가 요동이 되면서 이른바 청나라 강역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원나라 강역.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우평이 되는 거죠. 대막 북쪽 삼천리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대막이라는 이쪽 지역 1500km 저 위쪽에는 북위 65도 되는 데는 사람이 이 농사를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저쪽 지역에는 러시아가 이 동쪽으로 동진을 해올 적에 모피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온 지역이고 모피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차가운 구름과 음습한 기온이 호산에 쌓여 나무 빛깔이 검푸르고 가로질러 흘러가는 장강을 막고 있을 따름이다. 즉 여기서 장강이니까 장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양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명사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긴 강에 대해서 장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리가 돼서 어디는 뭐가 있고 다 이름을 붙였지만 옛날에 저 위쪽에는 강 이름이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강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명사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두산 유록 박종 선생의 당주집 권14 유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1764년 영조 때인데 이 글은 백두산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글인데 이 글은 우리 카페 문무의 조선사라는 카페에 그 환국고려님의 그 직접 답사를 하셨잖아요. 이 백두산을 직접 답사해서 그 모양과 이 글과 명확히 일치하는 걸 갖다가 찾아서 올려놓으셨어요. 저도 그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썼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읽어보시죠. 백두 동국지 권륜, 그죠? 고여 생북주 여기 있습니다. 백두산은 동국의 권륜산이다. 나는 조선의 북쪽 구석진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 글을 잘 보시면 조선의 북쪽 구석진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이 맞지 않냐? 여기가 구석진 지역이냐? 이게 아니라 이 중국이라는 지역에 봤을 적에 여기 함경도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곤륜산에 올라 나의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할 수가 없다. 이쪽 곤륜산에서는 이쪽이죠, 이쪽. 이쪽에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증문, 압록강, 자택, 중서, 결여, 쟁이, 상 써 있습니다. 일찍이 들으니 압록강은 호수에서부터 서쪽으로 트여 주전자 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쟁이라는 말이 주전자 귀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자,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나오죠.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 위에 이게 저 백두산 아래쪽인데요. 여기가 압록강의 답원지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 설산에서부터 이렇게 녹아서 위쪽에서 하나가 내려오고 아래쪽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물이 일로 모여서 압록강에 바로 딱 주전자 모형처럼 생겼죠. 이게 여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이게 이렇게 해서 압록강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가 서대령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거를 그 돌아가신 한국고려님이 직접 답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직접 우리 앞에 이걸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의 기록하고 이분이 또 남겨주신 이 기록을 같이 조합을 해보니 백두산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나온 대로 압록강은 호수에서 서쪽으로 트여 주전자 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 당주집의 기록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쪽으로 가주세요. 그 6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6페이지. 8페이지에 6번. 우리가 그저 백범일지를 그 뭐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백범일지에 대한 강의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이 백범일지는 대륙조선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할 뿐이죠. 왜? 이 글을 백범일지에 나오는 그 백범 선생이 1898년에 20살 때 그 백두산을 갑니다. 백두산을. 그 백두산을 보면서 그 기록을 남기셨어요. 자, 보시죠. 모화산에서 서북쪽을 향해 노인치라는 고개를 넘고 또 넘어 서대령 가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중에 우리 사람을 백리의 2, 3인을 만났는데 서대령을 넘는 중도에 향마적이란 중국인 도적대가 사람을 죽인다 하여 백두산 공관을 중지하고 통화 현성에 도착하였다. 성 내외 500여 호화가 있는데 우리 동포는 단지 1호인데 호통사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대령하고 노인치국에 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모화산에서 서북쪽을 향했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모화산을 지금 고증할 길은 없습니다. 또 어디 기록에도 여기가 뭐 노인치구라는 기록은 안 나오죠. 하지만은 우리가 저 아까 본 이 지도에서 명확히 이것을 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쟁이라고 표시된 압록강 발원지에서 따라 내려오는데 여기가 다 이 엄청난 저 계곡입니다. 이게 산이고 지금 이 저 모양으로 봐서는 백범 선생이 말한 노인치에서 서북방향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뜻한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서북쪽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쓰질 않았지만은 여기가 맞을 거다라고 하는 또 확신을 주는 것이 이 백범일지에 보게 되면 그 백범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쪽 백두산을 가니까 나무의 크기가 밑둥을 잘라냈는데 7, 8명이 너끈히 올라가서 밥상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나무의 크기가 크더라.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도끼로 큰 나무를 절구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내고 있는 걸 봤다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나무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이 반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나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뒷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뒷자료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네, 뒷자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벨루화산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백두산을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러시아 놈들이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하면서 벨루아 산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이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경계에 있는 산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산. 이거를 좀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고요. 여기가 몽고고 여기가 중국이고 카자흐스탄인데 요 네 나라가 만드는 경계에 딱 위치했습니다. 여기가 벨루아 산이라고 했는데 4,506m고요. 봉우리는 이제 동벨루아봉과 서벨루아봉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 1830m 아래 경사면에는 히말라야 산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말라야 산목, 그죠? 그래서 소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낙엽송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 히말라야 산목이라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설송이라고 그래요. 이게 설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개입새나무라고 합니다. 이 설송이라는 것이. 이 설송은 추운 지방에서 나오니까 육질이 단단하겠죠, 나무가 수질이. 근데 이게 높이를 이게 얼마까지 자라냐면 50m까지 자라요. 50m까지. 그럼 50m까지 자라면 밑에가 얼마나겠습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35m, 그죠? 전나무 같은 경우는 약 40m까지 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송이 바로 경복궁하고 저기 창덕궁, 그다음에 창경궁, 덕수궁 이런 데에 특히 저 근정전하고 중화전에 들어간 나무를 쓴 게 바로 이 설송입니다. 이게 이 반도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금강송이라고. 금강이 뭡니까? 다이아몬드도 단단한 저 결을 가진 나무가 금강송 아니에요. 이 설송이죠, 설송. 그러면 중화전하고 근정전의 이 높이가 30m입니다. 30m. 30m를 통나무 하나로 쭉 올린 거예요. 그럼 30만 메달 쓰려면 아래 잘라내고 윗 자르고 하면 나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50m는 돼야죠. 그래서 프랑스의 고고학자였던 에밀 부르다레가 1900년 넘어서 조선에 들어왔을 적에 중화전, 경복궁 근정전을 보니 30m가 되는 나무를 쓰는데 이 나무는 조선의 북쪽에서 가져온 것이다. 예? 소 15마리에서 20마리가 끄는 수레를 연결하여 나무를 싣고 북쪽에서 오는 것이다. 여기 우리는 강원도에서 가져온다면서요. 예? 강원도 산골에서 어떻게 가져오나요? 여기서 이 백두산에 있는 여기 있는 설송, 그죠? 50m씩 자라는 그 막대한 전나무라든지 그런 걸 잘라가지고 여기 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안 되는 데는 소를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와서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게. 예? 50m짜리 반도에서 백두산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있나? 조금 해서 안 되죠.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목이 바로 설송이고 요 나무가 우리나라 그 궁궐 건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 나무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뒤에 보게 되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요 백범이 가본 백두산의 이제 노이치를 절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통화현으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백범이 올라가다가 여기 마적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적단이 서대령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미하일롭스키가 뭐라 하냐면 서대령에서 실제로 마적단이란 총기를 사격전을 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 책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여기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통화로 갔다. 즉 이쪽 지역이고요. 이쪽 지역. 여기가 바로 집안 환인 통화가 있었던 지역으로 배지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크게 보시게 되면 지도에서 이 백두산에서 나온 이 압록강이 여기 만나는 여기가 의주입니다. 요걸 지금 저 부월진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로 포이진입니다. 포이진. 근데 의주를 뭐라 합니까? 포주라고 그러잖아요. 포주. 예? 이게 포주기 때문에 포자를 써가지고 포이진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의주인데 여기서부터는 청나라 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환인, 통화 여기 다 있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반도 경계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광개토 대왕 능비가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는 고구려 역사라면 바로 여기가 된 데가 아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도상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바라쇼로 있는데 이 만주 지역인데 이쪽이요. 구글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엄청난 옥토예요. 옥토. 그냥 논으로 쫙 차 있습니다. 수백 킬로가.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저 백범일지도 뭐라 그러냐면 이 만주 지역에는 비료를 쓰지 않아도 땅이 워낙 옥토라서
그냥 뿌리기만 하면은 한 말을 부리면은 10말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1년에. 그 정도로 먹고 살기가 좋은 데였기 때문에 구한말에 가게 되면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이 다 욕심을 내는 게 이 지역이 교통망만 형성이 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게 될 옥토의 지역이다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온 거고 일본도 간 거고 예? 미국도 간 거. 다 가서 전 세계 강국이랑 강국 다 여기 텀을 냈죠. 근데 제일 강했던 러시아하고 일본 싸움으로 가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게 현재로서는요 두만강 쪽으로 배집니다. 이게 강도가 요 지역에 있는 거로 배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개토대왕비를 일로 갖다 놨는데 일본 놈이 여기 있던 걸 갖다가 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갖다 놓은 건지 깨트려 버리고 새로 만들었는지 그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시죠.